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불볕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원주 36.6도, 춘천 36.5도, 강릉 37.9도, 삼척 신기가 39도까지 올랐고 평창 대관령은 33.2도를 기록해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강릉은 7일째 열대야가 지속됐고 오늘 밤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 중순까지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이후부턴 북상하는 태풍 경로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척 신기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기록하며 도내에서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닷물도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올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글거리는 백사장에서 날아오는 배구공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몸을 날려 공을 받아내고 격렬한 공격으로 온몸이 땀에 젖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모래사장마저 뜨거워지면서 진행 요원들은 물을 뿌리며 열기를 식힙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전국 남녀 비치발리볼 대회가 동해 망상해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날씨도 뜨거워가지고 바닥도 모래바닥이라 많이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온 만큼 오늘 우승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시군 해수욕장은 차별화된 행사로 피서객을 맞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는 비치 마켓이 열려 수제 공예품과 지역 농특산물이 판매됐고 음악 공연까지 펼쳐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으면서 해변에는 피서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삼척 신기는 39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웠습니다.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강릉 경포에서는 밤에도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수욕장이 야간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낮에 한번 바다에 들어갔었는데 낮엔 당연히 따뜻했고요. 지금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차가운 거는 맞는데 그래도 수영할 만한 것 같아요. 야간의 바닷물 온도는 24도가량으로 육지보다도 2, 3도가량이 낮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4일부터 재난대책본부 2단계에 돌입했는데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온열 질환과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해마다 농촌에서는 넘어진 농기계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고도 못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기계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는 단말기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원주의 한 농가 창고. 80대 남성이 경운기를 주차하다 운전석에서 떨어지면서 바퀴 밑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트랙터가 2.5m 높이의 도로에서 추락해 60대 남성이 깔리면서 목숨을 잃었고 2023년에도 한 과수원에서 농기계 전복 사고로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해마다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사망자만 229명에 달합니다. 특히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신고가 늦어져 피해를 키우기 일쑤입니다. 농기계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자동알림 단말기가 도입됐습니다. 농기계가 전도되거나 전복되면 부착된 단말기가 기울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사고 알림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땅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진 곳이 많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이 트랙터 안에는 농기계 사고를 알려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이렇게 직접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울리게 되고 등록된 번호로 응급 상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지만 일단 농민들은 합격점을 줬습니다. 트랙터가 전복돼 갖고 사망 사고도 난 적도 있고,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전복 사고가 났을 때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긴급 문자가 가버리니까 효과가 많이 있죠. 단말기는 또 농기계가 도로로 나갔을 때 교통사고 방지 역할도 합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는 농기계의 속도와 남은 거리 등의 정보를 전광판에 전송해 마주오는 운전자가 미리 알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농진청에서 조사한 결과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11% 감소했고요. 속도가 높은 곳에서는 25% 속도가 줄었습니다. 지난 2023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강원도에 보급된 단말기는 90여 대, 전광판은 1대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이제 4개 시군이 들어갔는데 도비로도 이제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고 국비 확보를 이제 좀 더 해서 이제 18개 시군이 이제 모든 시군이 다 받을 수 있게끔. 강원도는 단말기 보급 확대와 더불어 사고 신고가 119에 바로 접수될 수 있도록 소방과의 협력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전체 대상자 중 71.9%가 신청을 완료한 가운데 강원도의 신청률은 6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강원 도내 지급 대상자는 149만 명으로 지금까지 103만 명이 신청했고 2,07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소비 쿠폰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내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점 대상은 노인, 장애인 시설 등 총 4,535곳, 30만 6,059명입니다. 신청 서비스는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영되며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용 절차 없이 상근 직원을 뽑고 8개월간 급여를 지급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원주시지부의 전 지부장 이모 씨에게 2심에서도 29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양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별도의 공고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조모 씨를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장기간 다른 집회 현장에 파견을 보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폭염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배달과 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 6곳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쉼터를 지정하고 생수와 쿨링용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 이곳에서 임금체불, 산재 등 실질적인 노동상담 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센터가 원주권 고등학생, 대학생,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무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30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2주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배치돼 행정 보조, 사업 기획,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취업 3년에서 5년 차 실무자에게 멘토링을 제공받습니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66만 원의 활동 수당과 공공기관 채용 시 활용 가능한 활동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주택 특별
특별공급기관 추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선정은 재직기간 점수와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 배점 기준표를 반영해서 이루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업계고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계고 유학생이 지역 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에 우수 졸업생, 교육청, 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